김영자는 71살이다.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명절은 언제나 특별한 날이었다.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다. 몇 달 전부터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준비한 음식들이 냉장고 가득 쌓여 있었다. 직접 부친 동그랑땡, 정성껏 무친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한다는 떡까지. 보따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번엔 며느리랑 같이 전도 부치고 손주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싶네.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다. 손주 민준이를 위한 새 운동화도 샀다. 작년에 본 신발이 너무 낡아 보여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비록 비싼 건 아니지만 할머니의 정성만큼은 가득 담겼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영자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며느리 지연과의 대화를 상상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먼 길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영자는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보았다. 언제 봐도 이곳은 낯설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주차장을 가득 채운 고급 차량들, 시골집 마당에서 풀을 뜯던 닭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영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8층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높이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은 예의 바른 듯 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눈빛에는 피로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명절이라 일이 많아서요. 일찍 오시면 좀 곤란한데. 며느리 지연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다. 약속한 시간에 온 것뿐인데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손주들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에 있어요. 게임 중이니까 나중에 부를게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영자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은 깔끔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벽에 걸린 대형 TV, 하얀 가죽 소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게 차갑게만 느껴졌다. 한참 후 손주 민준이와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왔어? 민준이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영자는 가방에서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민준아, 이거 내가 신으라고 할머니가 샀어. 민준이는 신발을 힐끗 보더니 이거 요즘 애들 안 신는 스타일인데. 라고 중얼거렸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지은이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다. 할머니, 옷에서 냄새 나요. 시골 냄새. 순간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느리 지연이 황급히 지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이의 말은 이미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영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오래 입어 늘어난 니트, 손때 묻은 면바지. 그녀가 아는 가장 깨끗한 옷이었는데 손주에게는 낡고 냄새나는 옷으로 보였던 것이다. 저녁 무렵 며느리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방 준비가 안 됐어요. 서재를 쓰려고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명절에 시어머니가 오는데 방 하나 준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들 세우는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출장이라고 했다. 명절에 어머니가 오는 날 출장을 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환한 조명 아래 놓인 화려한 가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절감했다. 손주들은 방문을 닫고 게임 소리만 울렸고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영자는 보따리 속 음식들을 생각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나물들, 정성껏 부친 전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반기지 않았다. 냉장고 한 구석에 밀려난 그 음식들처럼 영자 자신도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이불을 덮었었다. 기대했던 명절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모욕과 서러움 뿐이었다. 거실 소파는 생각보다 딱딱했다. 김영자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등이 아프고 목이 뻐근했다. 하지만 신체적 불편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의 고통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보았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밭일과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들을 키웠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을 때는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결혼식 날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며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명절에도 미리 연락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고 방문할 때마다 환영받는 기분보다는 눈치를 봐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했고 영자가 가져온 음식들은 늘 냉장고 한 구석에 방치되었다. 이제는 내가 짐이 된 거구나. 영자는 쓰라린 결론에 도달했다. 젊었을 때는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남은 건 외면과 냉대뿐이었다. 새벽 4시쯤 영자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넣어둔 나물들을 다시 꺼내고 손주들 선물로 준비한 것들도 가방에 담았다. 어차피 아무도 반기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며느리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손주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영자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 때 영자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깨끗하고 화려한 아파트, 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 하지만 그 안에 그녀가 있을 자리는 없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영자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울을 떠나며 그녀가 느낀 건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자책감이었다. 내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자식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더 컸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를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영자는 방에 들어가 보따리를 풀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나물들, 손주가 신지 않겠다던 운동화.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0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도 내 삶을 살아야.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자식의 인정에만 매달려 살지 않겠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다. 명절의 서러움은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가 영자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마당에 나가 텃밭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시골 마을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영자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 거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70 넘은 나이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골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영자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명절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손을 움직이며 흙을 만지는 일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만큼은 서울에서의 굴욕을 잊을 수 있었다. 영자야, 익숙한 목소리가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웃에 사는 최순덕 할머니였다. 순덕은 영자와 같은 또래로 이 마을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다. 영자는 허리를 펴며 손을 흔들었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순덕은 급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흥분한 표정이었다. 야, 너 큰일 났어. 아니, 큰일이라기보다 대박 났다고 해야 하나?
영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순덕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네 남편이 남겨준 땅 있잖아. 저 뒷산 너머 논밭 말이야. 거기 신도시 들어선다잖아. 영자는 잠시 멍했다. 땅? 남편이 남긴 땅이라면 아마 그 황량한 논밭을 말하는 것 같았다. 결혼 초기에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은 교통도 불편하고 농사 짓기도 어려워서 그냥 방치해둔 곳이었다. 무슨 말이야? 그 땅이 뭐 어쨌다는 거야? 영자가 물었다. 순덕은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읍내 부동산에 갔다가 들었어. 정부에서 신도시 계획 발표했는데 바로 우리 마을 뒤쪽이 개발지구래. 땅값이 벌써 몇 배로 뛰었대. 너네 땅도 거기 포함됐을 거야. 영자는 믿기지 않았다. 평생 잡초만 무성하던 그 땅이 갑자기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정말이야? 그럴 리가 있나?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짓말할 리 있나? 당장 읍내 부동산 가서 확인해 봐. 너 이제 부자 됐어, 영자야. 그날 오후 영자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동시에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교차했다. 부동산에 도착해 자신의 땅 위치를 설명하자 중개인은 눈빛이 달라졌다. 아, 거기요? 맞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세로만 봐도.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나온 숫자를 보고 영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평당 가격이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라 있었다. 전체 땅값을 계산하니 억 단위 금액이 나왔다. 이게 정말이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막 소식이 퍼지기 시작해서 더 오를 겁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가격은 더 뛸 거예요. 팔 생각 있으시면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되고요. 영자는 부동산을 나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 땅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당신 삶을 지켜줄 거야.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논밭, 낡은 집들, 굽이치는 산길. 평생 살아온 이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도 이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서울에서 받았던 모욕이 다시 떠올랐다. 거실 소파에서 잤던 그날 밤, 손주가 던진 냉정한 말들,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 그때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땅값 소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자에게 자존감과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의미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명절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70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기회를 영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그녀의 인생이었다. 땅값 소식을 들은 후 영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 단순히 돈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 서울 아들집에서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읍내 장을 보러 갔다가 영자는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큰 글씨로 쓰인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 수강생 모집.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결심했다. 한번 해보자.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영자는 문화센터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담당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잘 오셨어요. 요즘 배우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첫 수업날 영자는 긴장한 채로 교실에 들어섰다. 15명 정도의 또래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설렘 반, 불안 반. 젊은 여자 강사가 앞으로 나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혜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스마트폰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렀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헷갈렸다. 영자는 몇 번이나 선생님, 이게 안 돼요. 라고 손을 들었다. 하지만 지혜 강사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몇 주가 지나자 영자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익혔다. 어느 날 텃밭에서 핀 해바라기를 찍어 친구 순덕에게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와, 예쁘다. 그 짧은 메시지가 영자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자신도 이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수업은 점점 깊어졌다. 사진 보정하는 법, 영상 찍는 법, 심지어 SNS 사용법까지 배웠다. 영자는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텃밭, 장독대 옆에 핀 코스모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골 풍경. 그 사진들을 보며
다른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영자 씨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요. 어느 날 지혜 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르신들, 다음 주부터는 AI 체험 강좌도 열려요.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다. AI라는 단어는 TV에서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 AI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진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글을 써주기도 하고, 심지어 영상도 만들어줘요. 지혜 강사의 설명에 영자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럼 우리 같은 늙은이도 할 수 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오히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AI로 만들면 정말 멋진 콘텐츠가 될 거예요. 영자는 AI 강좌에도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놀라운 경험을 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AI가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고 짧은 메모를 입력하면 그럴듯한 글로 바꿔주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영자는 감탄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상 만들기였다. 지혜 강사는 어르신들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했다. 영자는 자신의 텃밭 사진들을 모아 짧은 영상을 만들었다. AI가 자동으로 음악을 넣어주고 화면 전환도 자연스럽게 해주었다. 완성된 영상을 보며 영자는 눈물이 났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니. 수업이 끝난 후 지혜 강사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어르신의 삶이 담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SNS에 올려보시는 건 어때요? 영자는 망설였다. 내가 올린 걸 누가 보겠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줘요.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만든 영상을 SNS에 올렸다. 제목은 70할머니의 텃밭 일기였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한 영자는 깜짝 놀랐다. 좋아요가 20개나 달려 있었고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다. 힐링되네요. 할머니 응원해요. 사진 정말 예쁘네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무시당했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못했다. 70이 넘어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그녀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선물했다. 김영자의 제2의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석 달이 흘렀다. 김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문화센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상. 그녀의 계정은 어느새 팔로워가 1000명을 넘었고 댓글마다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할머니 덕분에 힐링해요. 저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대문 앞에
낯익은 차가 섰다. 아들 세운의 차였다. 영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세운이 차에서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며느리 지연과 손주들이 내렸다. 지난 추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엄마, 아들 세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이제 영자의 마음은 달랐다. 거실에 들어선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집이 정말 깔끔해지셨네요. 그리고 저 건 벽에는 영자가 찍은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텃밭 풍경, 노을, 코스모스. 모두 영자가 직접 찍고 편집한 작품들이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찍으신 거예요? 손주 민준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영자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할머니가 요즘 사진 배우고 있어. 민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자의 SNS 계정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대박, 할머니 팔로워 1000명 넘는데 좋아요도 엄청 많아. 며느리 지연이 민준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계정이에요? 사진들이 정말 멋지네요. 영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센터에서 배웠어. 스마트폰도 배우고 AI도 배우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 아들 세우는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추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더 이상 주눅 들거나 눈치 보는 노인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엄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들 세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차를 따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바쁜 건 알아. 그런데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희한테만 매달려 살 이유가 없다는 걸. 나도 내 삶이 있고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 며느리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의 없이 굴었어요. 제가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 그때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워. 아들 세운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엄마, 그런데 뒷산 쪽 땅 말인데요. 개발 이야기 들으셨죠? 영자는 잠시 세운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응. 들었어. 그런데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거니까. 아들 세운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땅을 팔아서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았다. 엄마, 그게 아니라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 땅으로 앞으로 내 삶을 꾸려갈 거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아직
결정 안 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아들 세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자신에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당당해 보여서 마음 한편이 뿌듯하기도 했다. 손주 지은이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진 잘 찍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영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다음에 오면 같이 사진 찍자. 저녁이 되어 세운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 앞에서 아들 세훈이 다시 한번 말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존경해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려. 차가 떠나고 영자는 혼자 마당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빛이 사라져갔다. 영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풍경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 올리며 짧은 글을 적었다. 70 넘어 시작된 제2의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몇 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응원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용기 얻어갑니다. 영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당당한 주인공이었다. 방으로 들어간 영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뭐 봤어? 우리 아들이 사과하러 왔어. 하지만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 덕분에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서 고마워요, 여보.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영자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부드러운 바람, 자유로운 발걸음.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길을 걷는 김영자. 70이 넘어 찾은 그 자유는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독립적인 삶을 개척할 때 진정한 자존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스스로 당당해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제2막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토끼였습니다.